직장 동료인 김 과장님과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15년 된 부서 선배가 자신에게 계속 이상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친근하게 대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혼 여성의 호감 신호는 미혼 여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험성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은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호감이 있을 때 나타나는 위험한 신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정말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기혼 여성의 호감 표현은 정말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친근한 동료나 지인 사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신호는 개인적인 대화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관심이 생기면 업무나 일상적인 대화에서 점점 개인적인 영역으로 화제를 돌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 주말에 뭐 했는지, 연인이 있는지,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는지 같은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섞어서 물어보죠.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것 같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나고 더 구체적으로 변해요. 특히 당신의 연애 상황이나 취향에 대해 계속 관심을 보이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가벼운 일상 이야기였다가 점점 가족 관계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슬쩍 언급하기도 하죠. 이런 개인적인 대화의 증가는 정말 위험한 신호 중 하나예요. 두 번째는 연락 빈도와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 연락하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요. 업무 시간에만 하던 연락이 퇴근 후나 주말에도 이어지기 시작하고요. 메시지 내용도 점점 길어지고 개인적인 내용이 많아져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면서 잠 못 자겠다거나 혼자 있으니 심심하다는 식의 내용을 보내기 시작해요. 이런 메시지들은 겉으로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신호예요. 또한 답장을 정말 빠르게 해주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요. 일반적인 동료나 지인이라면 간단히 답장하고 끝낼 텐데 계속 질문을 하거나 새로운 화제를 꺼내서 대화를 연장시키려고 하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자주 바꾸면서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시도하기도 해요. 세 번째는 신체 접촉의 빈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의 스킨십은 미혼 여성보다 더욱 교묘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대화 중에 당신의 팔이나 어깨를 자연스럽게 터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요. 웃을 때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려고 해요. 물건을 건네줄 때도 일부러 손이 닿도록 건네주면서 잠깐의 접촉을 만들어내죠. 이런 접촉들은 모두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한 당신이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어깨를 주무르거나 등을 토닥여주는 등의 위로성 스킨십을 하기도 해요. 이런 행동들은 자연스러운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체적 친밀감을 높이려는 시도인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는 외모나 패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 자신의 외모 관리에 갑자기 신경을 많이 써요.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거나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시작하죠. 특히 당신이 선호한다고 언급한 스타일이나 색깔의 옷을 의도적으로 입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새로운 액세서리를 착용하면서 당신의 관심과 칭찬을 유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외모 변화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죠. 어떠냐는 식으로 피드백을 요청하면서 당신의 관심을 확인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또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거나 운동을 새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자신이 더 매력적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해요. 다섯 번째는 가족이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호 중 하나인데요. 기혼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해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거나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죠. 또한 결혼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투정을 하면서 당신에게 위로를 구하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들은 겉으로는 그냥 하소연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서 동정심이나 보호욕을 자극하려는 시도예요.
특히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아쉬움이나 부족함을 당신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은 이해심이 많다거나 대화가 잘 통한다는 식으로 암시적으로 비교하면서 당신의 장점을 부각시키죠. 6번째는 둘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호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하거나 만나려고 해요. 업무 시간에도 다른 동료들이 없을 때를 노려서 찾아오거나요. 점심시간에 우연을 가장해서 같은 장소에 나타나서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죠. 또한 회식이나 모임에서도 당신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화하려고 해요. 퇴근 후에도 같은 방향이라는 핑계로 함께 이동하면서 개인적인 대화 시간을 늘리려고 시도하기도 해요. 이런 행동들은 모두 당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늘려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평범하게 대하다가 둘만 있을 때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7번째는 질투나 소유욕을 드러내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진짜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 당신의 인간관계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보여요. 다른 여성 동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거나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하죠. 당신이 다른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그 여자 왜 자꾸 당신한테 말을 거냐는 식으로 견제하는 말을 하거나요. 당신의 연애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하려고 하면서 새로운 만남이 있는지 체크하려고 해요. 이런 질투심은 처음에는 미묘하게 나타나다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특히 당신이 다른 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표정이 굳어지거나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8번째는 선물이나 호의를 베푸는 빈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관심이 생기면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려고 해요. 커피나 간식을 사주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보여주죠. 당신이 좋아한다고 언급한 음식이나 물건을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가져다 주기도 해요. 또한 당신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해요. 이런 호의들은 겉으로는 그냥 친근한 동료로서의 배려처럼 보이지만 빈도와 정성을 보면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 특별한 대우를 당신에게만 해주면서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9번째는 자신의 매력을 의도적으로 어필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자신의 장점이나 매력 포인트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려고 해요. 자신이 요리를 잘한다거나 특별한 취미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관심을 유도하죠. 또한 과거의 연애 경험이나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슬쩍 꺼내서 자신의 매력을 강조하기도 해요. 운동을 한다거나 몸매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자주 하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해요. 이런 어필들은 직접적이지 않고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더욱 교묘해요. 당신이 관심을 보이거나 칭찬을 해주면 정말 기뻐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죠. 10번째는 미래에 대한 가정을 하는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진짜 관심이 생기면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식의 가정법 대화를 자주 시도하죠. 특히 연애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질문들을 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파악하려고 해요. 또한 자신이 만약에 싱글이었다면 어떤 남자와 만나고 싶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런 가정법 대화들은 겉으로는 그냥 철학적인 대화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과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시도예요. 당신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려는 거죠. 11번째는 비밀을 공유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개인적인 비밀을 털어놓으려고 해요. 가족들도 모르는 자신만의 고민이나 꿈, 과거의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하죠. 또한 당신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유도하면서 서로만의 특별한 비밀을 만들려고 해요. 이런 비밀 공유는 둘 사이의 친밀감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라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우리만 아는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둘 사이의 유대감을 강조하려고 하죠. 12번째는 상대방의 일정이나 동선을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관심이 생기면 당신의 하루 일과나 주말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해요.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점심은 언제 어디서 먹는지 같은 일상적인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죠. 또한 주말에 뭐 하는지, 평소에 어디 가는 걸 좋아하는지 같은 질문들을 통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려고 해요.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연한 만남을 연출하거나 당신이 있을 만한 장소에 나타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당신이 자주 가는 카페에 갑자기 나타나서 우연히 마주쳤다며 반가워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13번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태도와 둘만 있을 때의 태도가 확연히 다른 거예요. 기혼 여성의 위험한 신호 중 하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평범한 동료나 지인처럼 대하다가 둘만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목소리 톤이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달라지면서 더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죠. 이런 변화는 정말 노골적이면서도 교묘해서 당사자는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을 언급할 때도 평범하게 이야기하다가 둘만 있을 때는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죠. 14번째는 감정적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진짜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 정서적으로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당신에게 위로를 구하고 조언을 요청하면서 의지하려고 하죠. 또한 당신의 의견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결정을 내릴 때도 당신의 생각을 물어보려고 해요. 이런 의존적인 태도는 처음에는 신뢰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점점 도를 넘어서게 돼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겠다는 식의 과도한 의존을 보이기 시작하죠. 이런 감정적 의존은 정말 위험한 신호인데 상대방이 당신을 정서적 지지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15번째는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호감이 있으면 당신의 사생활 구석구석을 알고 싶어 해요.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취미, 과거 연애 경험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하죠. 이런 관심은 처음에는 친근함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점점 집착에 가까워져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하려고 하고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물어보죠. 특히 당신의 과거 연애사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고 싶어 하면서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했는지 집요하게 질문해요.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을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16번째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이 커져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아쉬움이나 실망감을 자주 표현하기 시작하죠. 대화가 안 통한다거나 이해받지 못한다는 식의 불만을 계속 이야기해요. 또한 결혼 생활의 권태로움이나 지루함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면서 변화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자신이 다른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특히 만약에 다시 만날 수 있다면이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같은 가정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17번째는 당신의 미래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도 관여하려고 해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죠. 또한 당신의 연애나 결혼 계획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기준에 맞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해요. 이런 개입은 처음에는 친구로서의 관심처럼 보이지만 점점 소유욕의 표현으로 변해가요. 당신이 다른 여성과 만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해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죠. 18번째는 둘만의 추억을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기 시작하면 둘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추억을 만들려고 해요.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제안하거나 특별한 이벤트에 함께 참여하자고 유도하죠. 또한 사진을 함께 찍자고 하면서 둘만의 사진을 남기려고 시도하기도 해요. 이런 추억 만들기는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둘만의 비밀스러운 경험을 만들려고 하면서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하려고 하죠. 이런 추억들은 나중에 관계가 더 진전될 때 중요한 근거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계산도 있는 거예요. 19번째는 당신에 대한 과도한 칭찬과 추켜세움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당신의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해요. 작은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도 과도하게 감동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신을 띄워주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강조하기도 해요. 이런 칭찬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한 호감도 높이려는 전략이에요. 또한 당신의 장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주 언급하면서 당신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20번째는 신체적 거리감을 좁히려는 시도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관심이 생기면 물리적인 거리를 점점 좁히려고 해요. 대화할 때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거나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당신 근처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죠. 엘리베이터나 좁은 공간에서 마주쳤을 때도 일부러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려고 시도해요. 또한 함께 걸을 때도 자연스럽게 당신 옆에 바짝 붙어서 걷거나 팔짱을 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거리감 좁히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1번째는 당신의 관심을 독점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진짜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모두 자신에게 쏟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당신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고 노력하죠. 회식이나 모임에서도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를 차단하려고 하거나 당신만을 위한 별도의 자리를 만들려고 시도해요. 또한 당신이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도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게 만들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죠. 이런 독점욕은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당신의 인간관계 전반에 개입하려고 시도하기도 해요. 22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은 직접적으로 감정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암시를 보내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거나 특별한 의미가 담긴 선물을 주면서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죠. 또한 노래 가사나 시, 영화 대사 등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대변하려고 시도하기도 해요. 이런 암시들은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당신에게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특히 로맨틱한 상황이나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시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죠. 23번째는 당신의 개인 물품이나 공간에 대한 관심이 과도해지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보여요. 당신의 책상이나 개인 물품들을 유심히 살펴보거나 당신이 사용하는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죠. 또한 당신의 집이나 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구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관심은 당신의 사생활 영역에 들어가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이에요. 특히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신호 중 하나죠. 24번째는 다른 여성들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하면 당신 주변의 다른 여성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해요. 동료 여성들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당신과 가까운 여성들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려고 시도하죠. 또한 당신이 다른 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할 때마다 반박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해요. 이런 행동은 자신만이 당신에게 적합한 여성이라는 것을 어필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경쟁자들을 제거하려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특히 당신의 이상형이나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더욱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죠. 25번째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이나 계획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혼 여성이 당신에게 진짜 깊은 감정을 갖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상황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식의 가정을 자주 하죠. 또한 둘이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을 공유하면서 당신의 반응을 살피기도 해요. 이런 미래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시도이기도 해요. 특히 현재의 제약 조건들이 사라진다면이라는 가정하에 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죠. 이런 모든 신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혼 여성의 이런 행동들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서 진짜 감정적 개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명확한 선을 긋고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모호한 태도를 보이거나 즐기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기혼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신중해야 하고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이런 신호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